평생 남의 건강만 챙기던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회의실로 향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고혈압성 뇌출혈 전 단계. 평생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던 88세 의사는 정작 자신의 건강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무한정 버틸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 3, 4시간 수면, 불규칙한 식사, 끊임없는 스트레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모두 은퇴를 권했습니다.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쉬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쓰러진 노인 의사가 6개월 만에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88세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발견한 건강 비결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등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제가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등산보다 더 효과적인 9가지 노후 건강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제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옆 병실에 계시던 93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보다 상태가 훨씬 심각했지만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넘쳤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복해 보이시나요? 할머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에 딱 3가지만 행복한 일을 찾아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60년 동안 의학을 공부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강의 비밀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은 단순히 약이나 수술, 비싼 운동기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이 진정한 장수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발견한 등산보다 효과적인 9가지 건강 습관을 하나하나 공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 없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약해지는 몸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병실에서 깨달은 그날 이후 저는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환자로서의 경험을 모두 활용해 제 삶을 완전히 바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의학을 연구했는데 정말 내 건강을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시작된 저의 탐구는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 건강을 위해 등산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학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년기에는 등산과 같은 고강도 운동이 오히려 무릎과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던 78세 이영호 할아버지 사례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주 3회 등산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심한 무릎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MRI 결과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등산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 한 달 동안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이란 거창한 도전이나 비싼 영양제, 특별한 운동이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도요. 저는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9가지 핵심 습관을 정립했고 퇴원 후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런 작은 습관들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한 달이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는 동료 의사들조차 놀랄 정도로 제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례는 84세 김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심한 관절염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셨는데 이 9가지 습관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통증이 현저히 줄었고 표정까지 밝아지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요. 이런 느낌은 20년 만이에요. 지금 88세의 나이에도 제가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진료를 보고 저녁에는 최신 의학 논문을 읽을 만큼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제 삶의 질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활력 넘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9가지 습관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강 습관은 제가 병원 침대에서 일어난 직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으로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첫 번째 건강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깊은 호흡과 명상입니다. 아니, 그게 뭐가 대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제가 병상에서 일어난 후 가장 먼저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의사 생활 6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진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호흡이 얕은 노인분들이 각종 성인병에 더 많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혈압이 15%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실천하는 숫자 호흡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숨을 참은 다음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쉬운 방법을 하루 10분만 실천하셔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5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78세 박영자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할머니는 만성 불안장애로 20년 넘게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호흡법을 알려드리고 한 달 후 할머니의 불안 증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안 떨려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건강 습관은 장 건강 관리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 건강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8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제가 30년간 실천해온 장 건강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둘째, 식사는 꼭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밥은 씹어서 마시고 물은 씹어서 삼키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셋째,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김치나 요구르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줍니다.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88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장 건강 덕분입니다. 세 번째 건강 습관은 숙면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었죠.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수면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30년간 실천해온 황금 수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밤 9시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둘째,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셋째, 베개 높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깨 너비의 3분의 1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고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늘 피곤했던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죠. 난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시도해 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등산과 달리 날씨나 외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4챕터.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 습관은 균형 잡힌 운동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90세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20년 넘게 매일 등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고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건강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몸이 망가진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노년층에게는 격렬한 운동보다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는 운동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전신 스트레칭을 합니다. 특히 발목과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둘째, 점심 식사 후 15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꼭 공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저녁에는 가볍게 맨손 체조를 해보세요. TV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매일 하세요. 라고요. 81세 정미경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평생 운동을 싫어하셔서 거의 안 하셨다가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 세 가지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신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이제 난간을 잡지 않아도 돼요. 다섯 번째 건강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3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8세 김순자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혈압, 당뇨 수치가 모두 높았고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있으셨어요. 어느 날 환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잠들기 전에 혼자 울 때가 많아요. 그때 저는 할머니께 제가 실천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하기. 둘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깊은 숨 3번 들이쉬기. 셋째, 저녁에 감사한 일 하나씩 적어보기. 한 달 뒤 할머니의 신체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불면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3달째에는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6개월 뒤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즐거워요. 손님들이랑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저녁에는 감사일기 쓰는 게 기다려져요. 여섯 번째 건강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병실에 있을 때 만났던 그 93세 할머니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가지씩 행복한 일을 찾아요. 이 방법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사와 긍정적 사고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이는 면역체계 강화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작은 행복을 자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6가지 습관은 어떤 산을 오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강법입니다.
이 습관들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 없으며 나이나 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 습관은 아침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건강도 함께 나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에는 TV 보다가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불규칙한 생활은 혈압, 불면증,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뭘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엽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둘째,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이어야 위장이 편안하게 깨어납니다. 셋째, 창문을 열고 10분간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때 꼭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아침 산책도 하게 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혈압이 안정되고 불면증이 개선되며 우울한 기분도 훨씬 좋아집니다. 여덟 번째 건강 습관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2년 전 82세 정명자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우울증이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사람들 만나서 뭐 하나요? 다들 바쁘고 나 같은 늙은이랑 누가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저는 할머니께 우리 병원 1층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건강한 노후 모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지 못해 참석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모임에서 환자분은 같은 처지의 다른 할머니들을 만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할머니의 혈압이 안정되고 식욕도 돌아오셨습니다. 우울증 약도 줄일 수 있었죠.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모임 회원들이 내가 담근 김치를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약이나 운동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가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9번째 건강 습관은 취미 활동입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취미는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해 인지 기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많은 분들이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끼십니다. 취미 활동은 이런 빈자리를 채워주는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도 높아지며 우울한 감정도 줄어듭니다. 각 동네 복지관의 다양한 취미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배움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TV 시청으로 채워지던 시간이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바뀌면서 하루하루가 더욱 충실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만들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깊은 호흡으로 시작하고 장 건강을 챙기고 규칙적으로 숙면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아침 습관을 만들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즐거운 취미를 가지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제가 60세에 쓰러졌을 때 많은 의사들이 제게 은퇴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88세인 지금도 현역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잠시 방금 설명해 드린 9가지 습관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깊은 호흡과 명상. 하루 10분 숫자 호흡법으로 혈압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입니다. 둘째, 장 건강 관리. 아침에 미지근한 물, 천천히 씹기, 발효식품으로 면역력의 근원인 장을 튼튼히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숙면. 밤 9시 이후 스마트폰 멀리하기, 물 조절, 베개 높이 관리로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넷째, 균형 잡힌 운동. 아침 스트레칭, 점심 후 천천히 걷기, 저녁 맨손 체조로 관절을 보호하며 건강을 지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 거울 보며 웃기, 깊은 호흡, 감사 일기로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여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매일 3가지 행복 찾기로 뇌의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합니다. 일곱째, 아침 습관. 6시 기상 햇빛 맞기, 따뜻한 물, 스트레칭으로 생체 리듬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여덟째, 사회적 관계 유지. 정기적인 모임 참여로 소속감과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아홉째, 취미 활동. 새로운 배움과 창작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경험상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처음부터 모든 습관을 실천하려 하지 마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다른 하나를 추가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생활 속에 녹여내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삶이 여러분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또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건강 비결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로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